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맛있는 회초밥을 드시고 싶어서 개발하다 캘리포니아 롤, 캘리포니아 지방에서 많이 나는 아보가도를 넣어서 초밥을 말아보니 거기서 회맛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캘리포니아 롤이라는 초밥을 그렇게 해서 연루된 걸 아시게 되는데요. 그게 또 일본에서는 우라마키라고 표현을 하죠. 밥이 겉으로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드김밥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김밥이 옷을 벗었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국민성이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 하나하나에서요. 재료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에서요, 다른 거는 뭐 간단하게 식은 재료니까 금방 말아도 되지만 달걀은 조금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팬을 먼저 가열시키시고요. 달걀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에다가 설탕하고 소금을 넣어주시는데요. 손으로 집어서 넣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좀 편안하세요. 뭐 6분의 1 몰티, 4분의 1 몰티 이런 게 참 애매하긴 하잖아요. 소금 넣어주시고 이 양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설탕장이에요. 소금하고 설탕량을 같은 양을 넣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맛있는 달걀을 아주 폭신하게 잘 말으실 수가 있습니다. 손에 집히는 양이 소금보다는 설탕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넣어주시게 되면 비슷한 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섞어주시면 되는데 달걀 비린내 나죠. 제가 심줄을 끊어내느라고 끊었는데도 지금 한계가 살짝 보이네요. 달걀 풀으시면서 이렇게 하얀 줄 같은 거 여러분들 떼내주셔야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떼냈습니다. 참기름을 이렇게 몇 방울만 똑 떨어뜨리게 되면 많이 넣으시지 마시고요. 조금만 넣으셔도 달걀 비린내가 감쪽같이 없어집니다. 잘 풀으셔서 다신물 사용하지 않으셔도요.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달걀이 폭신하면서 아주 맛있게 됩니다. 또 다신물을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찜은 맛있지만 막기 하실 적에는요. 오히려 생기는 수분 때문에 다른 초밥 재료들이 촉촉하게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시는 건 괜찮지만 아무래도 야외에서 드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신물보다는 설탕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뚝뚝 끊어서 준비를 해놓고요. 팬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물기가 하나도 없이 가열된 팬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온도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기름을 넣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세요. 이렇게 넣고 팬을 기울이게 되면 기름이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렇게 빠르기만 하면 가장 적당한 온도인데 연기가 날 때가 있어요. 기름이 타는 연기. 그럴 적에는 여러분들이 잠깐 다른 곳에 내려놓으셨다가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하셔야 돼요. 자, 종이타월 접어서 이렇게 많은 양의 기름이 사실은 달걀 2개 부치는데 필요 없죠. 근데 넣다 보면 이렇게 한 반작은술 이상 쏙 들어가게 됩니다. 옆부분도 이렇게 해주셔야지만요. 후라이팬을 사용하던 이런 턱이 있는 후라이팬을 사용하던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달걀 부어주시고요. 다 붓지 마시고 조금 남겨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이쪽으로 가져가서 팬을 빙빙 중국 요리 하듯이 중국 볶음밥 할 때 달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달걀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해주신 다음에 불을 약하게 줄여주시고요. 젓갈도 좋고 알두주걱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가장자리 떼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주셔도 잘 말아주죠. 오늘 거는 도톰하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넓적하게 다 붙인 다음에 3조각 낼 거니까 이렇게 넓적하게 하시는 거 좋아요. 옆에 붙어있는 달걀 다 떼어내 주시고요. 이쪽으로 밀어주고 보시면은 여기 부분보다 분명히 이 양쪽 끝이 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놔주시고 이쪽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라운딩이 되어 있는 팬이기 때문에 사각팬이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힘드세요. 이렇게 끼우려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쪽부터 익혀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럼 여기만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건 여기에 붙게 되겠죠. 달걀을 일로 보내세요. 이렇게 기울여서 이쪽으로 젓가락을 넓게 펼쳐서 할게요. 너무 부드러워서 사실은 팬 같은 거 여러분들 하실 적 달걀 부치실 적에 주걱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놓죠. 그러면 다시 달걀을 일로 보내서
팬을 살짝 돌리셔가지고 이쪽 거를 이렇게 위에 올려서 붙여도 되죠. 모양이 조금 좀 지저분한 모양이 나왔네요. 그래도 걱정하시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달걀을 붙이고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면요. 자, 제 스스로가 너무 설명을 꼼꼼하게 하다 못해서 조금 좀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쪽은 어느 정도 도톰하게 됐으니까 두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조각들 있죠? 옆에 넌출거리는 거 좀 지저분해서 싫어하면 떼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두께 조절도 되겠죠? 젓가락에 살짝 달걀물 조금 묻혀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이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됐어요. 이제는 남은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부어주시고요. 기울여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젓가락을 아주 넓게 이렇게 해서 휙 뒤집어주고 조금 남은 달걀도 이렇게 넣어서 약간 찢어진 부분이 있다든가 모양이 가지런지 않다든가 하면은 부어서 마무리 져주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완성됐습니다. 불 오래 익히면 달걀 색깔이 파란 색깔이 나죠. 모양은 예쁘게 되진 않았지만요. 쉽게 하는 법 여러분들 확실하게 배우셨죠. 이제 달걀을 붙이셨을 때 꼭 필요한 게 종이 타올이에요. 달걀에서 생긴 수분, 또 후라이팬에 처음 닿았던 기름 다 제거해서 드셔야지만 초밥이 보송보송하고 담백하게 여러분들이 달걀을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덜어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서 식혀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밥을 또 하겠습니다. 밥은 쌀을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 불려 놓으시고요. 불려 놓으신 다음에 그 쌀을 소쿠리에 받쳐서 물을 쭉 뽑아내시고 냄비에 담으신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그 쌀양만큼만의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쌀을 한 컵 반이면 물도 한 컵 반입니다. 혹시 씻어 나온 쌀 쓰시는 분 안 계세요? 요즘 편안하게 또 많이 드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쌀 쓰시는 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담가 놓았던 물 버리시지 말고요. 그 물을 도로 활용하시는 게 영양가 손실이 없게 여러분들이 밥을 해서 드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렇게 물을 한 컵하고 반을 넣겠습니다. 다시마가 한쪽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다시마 물을 우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마를 넣고 밥을 할 건데 사실 이 다시마는요. 끓어오를 때 건져 버리셔야지만 시고 떫은 맛이 안 난다고 하네요. 오래 끓일수록 손해보는 음식이 다시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다른 음식 하실 때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나라 쌀 좋아요. 차지고 맛있죠. 특히 햅쌀일 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밥을 하면 차져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묻혀가지고 숟가락에 얹었을 때 그 반짝반짝한 느낌이 정말 입맛을 돋구는데요. 그런 밥은 초밥하기에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쌀로 초밥하기에 적당한 밥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미림하고 청주예요. 그래서 미림하고 청주를요. 이렇게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계량 없이 같은 양만 넣어주시면 밥이 힘이 하나도 없이 푸슬푸슬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그런 쌀 써도 되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그런 쌀하고는 밥맛이 비교가 안 되죠. 쌀이 약간 힘만 얻게 만들 뿐이지 밥맛은 그냥 더 좋게 그런 밥맛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켜고요. 끓기 시작할 때 다시마 건져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불 줄이시고 나서 8분에서 10분 뜸 들이시면 밥 아주 잘 됩니다. 전기밥솥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또 중간에 끓을 적에 뚜껑 열어도 되는 밥솥 사용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다시마 넣고 꺼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기밥솥이 알아서 알람이 울릴 때까지 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재료 준비할게요. 자, 오이하고 당근하고 또 단무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단무지라는 거는 해풍에 여러 번 말려가지고 막 아삭아삭하게 마시는데 또 그거는 파는 곳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구하시기 쉬운 단무지인데 그냥 사서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재료에 색이 들죠. 이 정도는 괜찮은데 치자색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많이 드시는 거 안 좋다고 하네요. 천연색소인 줄 알았는데 천연색소에조차도 몸에 해로운 성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소량은 괜찮대요. 많이 드실 땐 여러분들 사용하지